네, 지난 10일이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이제 재건축 단지를 제외해서 이른바 잠상대청이라고 하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함께 새로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윤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송승윤님.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우리 정빈 앵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요거 토지 국제 교류 복합 지구 인근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네. 해제했다. 5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이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거래 침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반발이 좀 많았어요. 네. 특히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를 한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단지 305곳 중에 297곳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97% 정도 해제를 했는데요. 해제한 곳들 보고 이제 남아 있는 데들 보니까 인기가 있는 단지죠. 뭐 주공 5단지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음마 아파트, 그다음에 우선미라고 불리우는 우성 아파트, 성경 아파트, 미도 아파트, 대치동에 위치한 저곳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위에 청담 현대 1차 남아 있는데 저거는 왜 해제를 안 했는지 좀 의문이긴 해요. 저게 100세대도 안 되고 한 2동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저희가 뭐 투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인데 남겨놨다라는 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 이곳에서 이제 14곳 정도 빼고는 다른 곳들은 다 풀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97% 정도를 푸른 건데 뭐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빨리 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침체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맨날 하락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던 네, 적이 그랬었죠. 있거든요. 뭐 한 2년 전만 해도 네. 오히려 그때 더 풀었으면은 이런 투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 눌려 있는 대기 수요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의 취지에 맞춰서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시장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풀었다라는 거는 다행이라고 지적을 하겠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가 계속 유지가 돼 줘야 되냐 안 돼 줘야 되냐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 얘기를 한다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해도 아마 집값은 오를 겁니다. 네, 그렇기 지정을 때문에 해도 해제를 예, 해도. 그렇다면 둘 중에 비교를 해본다라면 거래를 활성화한다든지 뭐 이런 쪽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어떤 저렇게 국지적으로 특정 지역에 훈장을 달아주는 식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남아있는 14곳에 훈장을 달아준 격이 돼버렸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외국처럼 뭐 어떤 군사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자체를 그 개발하는 뭐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저렇게 주택거래 중심으로 허가를 하는 거는 주거 이전에 대한 그 자율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거래 축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지만 늦었지만 지금 푼 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대표님. 네. 그러면 저 토지거래 허가 예. 땅이든 집이든 네. 사고 팔 때 네. 우리 시에 허가 받고 네. 하시오. 네. 이거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하나의 어떤 뭐 지자체장이나 또는 관련된 공무원 또 정부 뭐 이런 쪽에서 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그 좀 겁박처럼 느껴져 하시더라고요. 그거 사고 나서 나중에 그럼 또 지정이 되면 지금 다시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다시 또 허가를 맡아야 되고 다시 또 파는데 또 재산권의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그 시대가 좀
발달을 하고 또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시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뭐 시장을 좀 누르고 거래에 대한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뭔가 자꾸 놀 수는 없고 네. 뭔가 공부. 하기는 해야 되고 존재감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뭐 하시냐 하면 이런 거 합니다라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자꾸 쭈물럭거리긴 하는데 네. 가만히 계셔주는 게 더 없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네. 그렇죠. 예. 특히 쓸데없는 규제는 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저런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좀 눌림들이 있고 또 그렇죠. 거기에 공무원들의 권력은 좀 강해진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들 또는 공직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권력을 갖고 싶어서 뭐 저런 제도나 뭐 시장의 자율성 뭐 이런 거 안 준다라는 평가들도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고 뭐 여러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해제됐다라고 하니까 네. 그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도 높아지고 네. 이게 역효과인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수요가 완전히 그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예. 수요가 눌려져 있거나 또는 대기하는 그런 그렇죠. 경향들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 있던 게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에 대해서 지금 걷어들이고 뭐 특정 단지에서는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 그 호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문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나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갭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런 규제들을 해왔거든요. 물론 그 가격들이 오르는 건 맞는데 갭 투자들이 있어줘야지 저 지역들의 전세 매물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잠실동에 있는 주요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도 많고 그런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의 전세 가격들이 뭐 올라가고 저 단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전세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저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강남권 안에서 저렴하게 전세 공급하는 곳들이 재건축 단지거든요. 근데 예. 저런 지역에서 전세 매물들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는 향후에 그 전세 가격의 불안 요인, 그다음에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뭐 강남 지역의 그 기존 주택과 기존 아파트 쪽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죠. 물론 갭 투자들이 들어가면서 호가들이 올라가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시장의 일정 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중에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선반영된 가격들도 있어서 저게 풀리고 나서 시장의 일정 부분 그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곳들 또는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가격선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뭐 갭 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이나 뭐 또는 그 지정된 그 단지 외적으로 뭐 예전에 뭐 반포 같은 경우가 풍선 효과가 컸잖아요. 맞아요. 그런 풍선 효과의 문제들 그리고 전세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런 문제들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어떤 득실을 본다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실이 더 많은 그런 정책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좀 해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자, 송 대표님 그럼 다음에 요것도 한번 짚어보시죠. 부동산 직거래. 이제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복비라고 하죠. 그 네. 중개 비용 네. 이걸 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약간 이 좀 불안한 면도 있을 것 같고 네. 최근 들어 또 관련 사고 소식도 들리던데. 뭐 직거래는 항상 네.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네. 하죠. 특히나 가격선 안에서도 가장 비싼 그 자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거를 또 해석하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중개 수수료를 계산을 하면 또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게 그래요. 되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뭐 요즘에는
뭐 당근 마켓 뭐 그거 활용해가지고 예. 가끔씩 보면은 그 물량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수료 아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뭐 물론 뭐 중개 사무실을 가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기본 정보를 습득하고 간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정보가 계속 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직거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그 시험도 그 합격도 하셨고 그 다음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매물만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직거래 할 수 있는 능력들 갖추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거래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그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기라든지 또는 이런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면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사기꾼들 그런 분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이 사기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가 사기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정보에 대해서 많은 습득은 하지만 저거를 이제 필터링하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서 광고들을 올리고 중개사들 간판을 도용을 해가지고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중도금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먹튀를 하는 네. 예,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정부에서 계속 안전장치를 뭐 만든다고 해도 이게 항상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고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돈 아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뭐 정부에서 언제까지 다 배상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그다음에 뭐 실명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뭐 직거래 여부, 그다음에 저 부분들이 업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재가 있겠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광각으로 해서 집을 크게 보인다든지 또는 뭐 노출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 광고에 낚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비대면을 한다라고 해도 비대면으로 계약한다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실제적으로 실물을 확인을 하고 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중개사의 수수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뭐 검증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들어간다라면 중개 수수료 비용들은 좀 아끼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네. 저 거래를 완벽하게 막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표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네. 얼마든지 저기에 네. 꾼들이 사기치겠다고 덤빌 만한 어떤 그 잘 돼 있네요. 환경이. 네. 그래서 저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업체 그 기준도 좀 강화를 해서 정보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중개하고 정보를 노출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하는 것도 좀 그 부분들은 책임을 그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 봅니다. 플랫폼들은 뭐 먹고 사는 데입니까 또? 뭐 저 부분에서 광고들 광고 노출, 같은 거? 예, 광고 노출들 하고 예, 하겠죠. 예. 아니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왜 그 중고차 매매할 때 보면은 네. 다들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고 네. 그 플랫폼 업체에서 실제로 그 전문 평가사가 견적을 어느 정도 내주고 네. 다 그 경매 입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거래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수 플랫폼과 있겠는데. 관련해서 네.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면은 가능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거나 점검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중개 수수료하고 네. 그 중간 정도의 그 역할을 하는 그렇죠. 또는 그 업체에서도 고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부분들 뭐 본인들 안에 있는 법무팀이라든지 또는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급해가지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예. 집값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작년에 이제 몇 번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키워드였어요. 얼죽시. 다 얼어 죽어도 신축. 네. 뭐 얼주가라고 들어봤는데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예,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은 약간 또 분위기 다르다는데 어떤가요, 대표님? 얼죽신 키워드로 해서
많이 팔아 먹었죠. 뭐 분양이나 홍보하는 많이 것들에서. 팔아먹었다. 네. 아. 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가격들이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강남권이나 분양가 네. 상한제 지역 외적으로는 뭐 이제 청량리라든지 또는 기타 지역들 뭐 상도동 뭐 이런 지역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지역들 안에서는 분양가 대비했을 때 심한 경우는 한 5억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얼죽신 키워드로 해서 뭐 공급의 주체들이라든지 건설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소비자들은 시장 안에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축 가격이 뭐 투자에 대해서도 좀 적합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또 신규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얼죽신이라는 뭐 이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10년 이내 그 아파트하고 최근 아파트하고 물론 그 상위권 아파트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아파트가 뭐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가격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그 결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오히려 그 10년 이하, 15년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에 이제 쫓아가고 어떤 큰 그 광고 카피에 쫓아가는 그런 수요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저희 간단하게 그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지금? 지금 청약제도 관련돼 가지고 뭐 예.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실제 거래들 허위 거래 뭐 요 얘기가 요즘에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직거래에 대한 그 내용들 뭐 제가 그 짚어본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실명 인증 뭐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뭐 대책이고 이게 그다음에 권고잖아요, 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거래들이 있고 이런 부분 안에서 공고 사항이고 아직 정확한 틀이 그러니까요.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매하네요. 예, 예. 그냥 쳐다보고 시장에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거래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또 무슨 사기 관련돼서 사건 사고가 몇 번 또 터지고 나야지 정책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는 좀 이 강제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규제랑 또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게 트렌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부동산 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근데 시중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보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질 것 부동산? 같은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뭔가 이런 거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책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대책 마련 네. 들죠. 실제로도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온라인으로 거래하시기도 하고 요즘 화상 통화 되잖아요. 예. 서로 화상 통화하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통화하면서 실제 네. 모습들 부분들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그 권고 그 사안이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 그 이진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시장 환경이 변화가 되고 펼쳐진다라면 소위 말하는 꾼들이 들어와서 네네. 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정미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내용들 그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기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 돈 받고 날르거나 아니면은 돈 받고 차는 어디 다른 데 가 있고 글쎄. 그 차를 가지고 뭐 렌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에 저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광고 많이 다니는 거 있어요. 뭐요? 무슨 딜러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아이디어 줘보세요. 우리도 아니 송 대표님 하나 하세요. 헤이 부동산 뭐 이런 거. 저희 오늘 내용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